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현대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은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어난 것도 아마 같은 이유인 듯한데요. 그런데 최근 건축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축 비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통상 단독주택을 짓는 데는 철근, 시멘트, 내수합판 등 300가지가 넘는 건축 원자재가 사용됩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2020년 톤당 68만원에서 지난달 117만원으로 72%가 상승하였고, 시멘트 가격은 30.6%, 내수합판은 장당 1,600원에서 22,000원으로 200%가 넘게 상승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수입은 줄고 환율이 급등해 가격 상승세가 쉽게 멈추지 않을 추세이며, 건설 인력 또한 그 수급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 원자재값 상승에 이어 토지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개발이 완료된 전원주택 단지 내 부지의 경우 개발업자의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단지 내 도로 지분도 분양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여파로 시골 자연불황마을 소재하고 있는 주택, 즉 시골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주택은 무조건 매입해도 안전한 것일까? 또한 농지를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현재 실무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골주택을 중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좀 더 주의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토지 용어사전을 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설명도 개떡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토지 관리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관리하였으나 2002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대분류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21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지구,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주택 중 주의해야 할 것은 농림어업인주택인데요. 농림어업인주택은 개발 법령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업인주택과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주택입니다. 토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설명되고 있는 듯한데요. 정리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의 용도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에 소재하는 시골주택은 주의를 해야 한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농지 전용이나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주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주택의 의미는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농업인주택이란 농업인이 설치하는 모든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해당 토지에 주택이 소재하는 경우, 또는 경치와 공기가 좋아서 토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용도 지역 등을 체크해야 하며, 이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구분하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한다고 했습니다. 농업인 주택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외 소재주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주택입니다. 이는 주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기서 언급하는 농업인 주택의 의미는 농업인, 자격이 있는 자가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농업인이 주택을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농업인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농업인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이 아니면 단독주택의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영농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면 농지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주택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농업진흥구역에서 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또는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다음 2호인데요. 농어업인이 주택뿐 아니라 그에 부속되는 창고나 축사 등 농지를 전용해서 지을 수 있는 총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3호인데요. 이때도 아무 지역이나 전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그 농지나 산림, 축사 또는 어장이 있는 시군구, 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지역에서만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업진흥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것 외에는 농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각 호, 1호, 2호, 3호 이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것도 5년간 합산해서 660제곱미터 즉 200평까지만 전용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의 농업진흥구역 농업인 주택의 매도는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앞서 농업진흥구역 소재주택과 농업진흥구역 외 소재주택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구역의 주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는 용도 변경 승인을 통해서 5년이 경과하면 조건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용도 변경 승인이란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과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을 의미합니다.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나 협의, 신고를 받고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농지를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의 용도 변경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인 주택의 매매는 가능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 후 5년 이내와 5년이 경과한 후로 나눠야 되고요. 무엇보다 농업진흥구역 소재주택과 농업진흥구역 이외 소재주택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건축 후 5년 이내인데요. 여기서 건축 후 5년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필증을 교부받는 날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 또는 그 밖에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 소재주택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앞서 살펴본 농지법 시행령 2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편의상 농업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무방할 듯합니다. 건축 후 5년 이내 농업진흥구역 소재주택은 일반인과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구역 외 소재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론 농업인에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제가 왜 세모로 표시해뒀냐면 농지법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용도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일반인은 면제 감면받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 후 5년이 경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업진흥구역 소재주택은 5년이 경과했다 손 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양도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양도가 불가하다는 얘기는 일반인과는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고 있고 중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 외에 5년이 경과했다면 농지법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일반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농업진흥구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주택은 5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에게는 매매 자체가 불가합니다. 앞서 살펴본 조건의 농업인에게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농업진흥구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 여기서 농업진흥구역 외라는 것은 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밖주택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론 승인이 녹록지 않다고 했습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받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5년이 경과되면 일반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매도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인 주택의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농업진흥구역 소재 농업인 주택은 설치자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에게만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후에 다시 매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착공하고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앞서 살펴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사항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도 농지 전용 명의 변경을 해서 상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앞서 살펴본 농업인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A씨는 농지를 전용해서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올 초 경치 좋은 곳에 농지를 매입해 두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할 요량으로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는데요,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지부서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농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농지 취득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일 농지 취득 목적이 농지 전용이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면 농지 취득 목적으로 일정 기간 농지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농지 전용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공장이나 타건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는데 건축허가가 반려된다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 토지 투자이고 토지 중개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